그래서 이제 다시 28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후보지와 이행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지역 사호관이라는 것은 상자가 붙었죠. 그럼 무슨 지 찍으시고 후보지, 이행지는 사호관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이걸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오른쪽 필지액지는 지번을 찾으셔야 되죠. 지번은 그냥입니까? 이 번지입니까? 그럼 지번은 소유권이죠. 이건 법률적이라는 개념이고, 획지는 그냥요 가격이 나와요. 그럼 가격 수지 비슷한 토지가 나오면 가격 나오면 획지를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 2월 달은 일단 제가 양가로 3번은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1, 2월 달에 하는 게 있고 3, 4월 달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거의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는 거 위주로 가고, 특히 대학 필지획조의 관계도 이제 평가를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가져가고,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배표를 한번 쳐보시면은 나지와 건부지도 비교가 나와요. 그러면 나지라는 것은 벌거벗을 나자를 써서 토지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토지 정착물이 없고요.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예요. 그럼 우리가 나지라는 자체 우리나라의 법상 토지 보상 지침에 의해서 자 어떤 토지도 공법상 제한을 안 받겠어요? 다 제한을 받겠어요. 받죠? 근데 우리나라의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지에 대한 정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죠. 그럼 나지 평가액과 건무지를 본다면, 자 가볼게요. 나지를 더 높게 평가해요. 뭘 높게 평가한다? 나지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지 내에서 옆 토지가 똑같다면은 얘가 주택인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면 상가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없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주거용, 상업용, 보험용 중에서 상가를 지니까 채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이에요, 낮이.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부 감가라고 하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없고 하나는 건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자 얘는 토지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 못 지어요. 규제를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입니까? 지어져 있습니까? 그 중축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건부 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손을 안 대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정부가 손을 대면은 건부 증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29페이지는 밑에 나지라는 정의가 있죠. 어디까지만 건드리시냐면,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상권은 민법에 나오죠. 우리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토지는 그냥입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나지라는 것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으며 공법상 제한을 받으나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체크하시고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이라는 건 뭐예요? 저당권, 지상권은 요거는 사용수익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법상에 대한 권리죠. 근데 공법은 어떻게 돼요? 아까 국계법이 있잖아요. 건폐율이라는 용적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제 공법상의 제한이죠. 그럼 토지는 다 그냥입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고, 밑에 갱지와 저지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3, 4월 달에 제가 빼드리고, 밑에 보시면 건부지 있어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예요. 이미 들어서 있는. 자, 그럼 제가 아까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럼 1번에 가시면 건부감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의 지상에 채용의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 가치가 낮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은 건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됩니까? 건축물이 있습니까? 그럼 제한을 받죠. 그럼 채용을 제약으로 받으므로 그 감정평가 시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건부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입니까?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정된 지역의 건부지라고 돼 있죠. 그럼 건부진가라는 건 뭐예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죠. 낮이보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맹지대지 받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지 빈지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법지 빈지도 이제 개념상에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법지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갑니다.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라면 우리가 어디 같은 데 가시면은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안 쌓아야 돼요. 반드시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수평투입법에 의해서 이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건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활용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빈지는 물가의 땅을 얘기해요. 바닷가. 우리가 언제 핵수욕장 같으면은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팔아서 꽂고 돈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빈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육지와 바다가 있다면 만조와 간조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은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근데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빈지는 바닷가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지적법 시간에 지적 공부라는 게 있죠. 거기만 등록이 돼야지만 공부에 등록이 돼야지만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그럼 만져서부터 여기까지를 빈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팔아서 꽂고 그냥입니까? 돈 받습니까? 그럼 이용 가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법지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까? 되죠. 그런가요? 근데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이용 가치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는 인정되지만 이용 가치는 없다. 얘는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 법지는 법이 붙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합니까? 근데 활용식이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가 이루어진 노인 우리가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밑에 가시면은 빈지라는 건 바닷가라고도 하고 빈지는 그냥입니까? 활용식은 있습니까? 근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 사이 토지를 빈지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번에 가시면은 공지라는 단어가 있죠. 공지. 공지는 땅이 비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시잖아요. 건폐율.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1번 말인데 건축, 패는 면적, 율은 비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건축 면적 비율. 자, 우리가 무슨 율이라고 하면 위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대지 면적이 내려오죠. 그럼 만약에 대지 면적을 우리가 그냥 평으로 갈게요. 만약 100평이다. 그럼 70%로 제한하게 되면 70평만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 비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지다? 공지라는 거예요. 그럼 공지는 건축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되는 게 자세히 보세요. 공한지라는 자체는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러면 요건 한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가한 자를 얘기를 해요. 공한지는 위에.
그래서 이거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가지고 방치하는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한지 있어요? 투기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가 상승 장기 방치. 그러면 공지와 공한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고. 유유지와 휴한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유유지와 휴한지. 유자는 논유자예요. 휴자는 실유자고요. 그래서 유휴지와 휴한지는 달라요. 그럼 유유지는 그냥입니까? 이 유자가 논유자입니까? 노는 거는 바람직해요?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럼 놀리는 거는 유유지고 휴는 그냥이에요? 실휴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유원지는 쉬러 가요? 놀러 가요? 놀러 가죠. 나 어려운 얘기 안 해. 휴게실은요? 쉬러 가죠. 어머, 저는 휴게실 놀러 간다 그러지 말고. 그럼 유자는 그냥이야? 놀유자야? 휴는? 실유자죠. 맞아요? 그럼 노는 거 나오면 휴 찍어, 유 찍어. 쉬는 거 나오면 휴한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지 있어요? 유자는 무슨 유자라고? 논유죠, 논유. 그래요? 그럼 놀리는 거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못하고. 휴한지의 휴자는 무슨 유자라고요? 그러면 쉬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지력해보기 위해서 쉬길 수 있죠. 우리가 인삼밥 같은 건 매년 경작을 합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쉽니까? 쉬죠. 그럼 그건 휴한지 지그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포락지라는 게 있습니다. 포락지는 포락지라는 자체는 원래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시골 토지가 절토됐죠. 그럼 우리가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조 쳐보세요.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의 전답 하천인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미조 쳐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원래 그냥입니까? 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물에 침식되면서 잠긴 토지라고 정의돼 있죠.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그럼 고압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감가가 되겠죠. 넘깁니다. 소지예요. 소지는 이 바탕소자로서 대지 등으로 개발됐어요. 개발되기 이전 토지예요. 원지라고 하죠. 1차 산업. 그래서 우리가 소지는 아직 개발이 됐다, 개발 전이다. 원지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원지. 그래서 소지를 원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박할 소자, 바탕 소자. 그래서 개발됐다, 개발되기 이전이다. 넌 원시적이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소지를 무슨 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원지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 아시죠? 소지섭은 그냥입니까? 원래 잘생겼습니까? 그럼 제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그럼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요? 소지섭이 잘생겼어요? 그죠? 그냥 원지라고 외워. 알겠죠? 그죠? 그죠? 소지섭. 찾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이제 아까 프린트에, 요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8번 문제 있나요? 8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여러분 지금 8번을 보고 계셔요? 일로 와봐요. 그다음에 건부 감가, 건부 증가. 건부 감가라는 거는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는 거고, 건부 증가는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여기 건부 증가라고 돼 있어? 건부 감가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럼 낮이 가격보다 낮게 가는 거죠. 낮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22번이 나왔었거든요. 22번. 맞나 틀리나? 프린트 22번. 틀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물에 의해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 잠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빈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34페이지로 가세요. 34페이지 가시면은 34페이지에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치라는 것은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법 문제거든요. 공법에 건축법상하고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류를 드리는데 주택법상인데 주택은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이 있어요. 단독과 공동이 있죠.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가죠? 공동이 들어가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기 때문에 공동이 아닌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이게 우리 학교론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죠. 이거하고 충수만 시험 문제 학교론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공시에 대한 주택 공시를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이 있다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이 있어요. 아파트는 어디 들어가죠? 공동이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단독하고 공동을 바꿔서 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아파트 들어갑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세대랑 기숙사 있죠.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기숙사. 단독은 뭐 단독이니까 다중하고 다가구라는 게 있나요? 공간은 이제 뭐 우리 국무총리 공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제 있는 공간. 근데 우리가 다중하고 다가구가 나와요. 다가구.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신촌 속에 살았는데 신촌에 연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를 맨날 보면서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그러면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연이. 자, 연세대가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 시간에 교수님이 공동주택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연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어머,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론에서는 층수하고 바닥 면적이 나와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법도 가르치는데 공동주택이 더 층수가 높아요. 그럼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에요.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5계층 이상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없어요. 5계층 이상만 잡으시면 돼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공동이 더 높죠? 그래서 단독은 3층이고 얘는 4층이에요, 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4계층 이하입니까? 4계층 이하. 체크했어요? 얘는 몇 계층이야? 3계층이야. 이렇게 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바닥 면적이 다 660인데 얘만 330이야. 가죽만. 얘 660, 얘도 660, 얘도 660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있어요? 다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예요. 그죠? 다 이하인데.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자,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여기 면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4계층이죠. 그러면서 얘가 660, 620이면 다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단독은 그냥입니까? 얘는 다 3계층 이하입니까? 다 이하죠. 그죠? 근데 다중은 330이고 얘가 660이에요. 그럼 다중은 몇 글자예요? 다가구가 세 글자죠. 그래서 더 면적이 높아요. 그럼 얘는 330, 얘는 660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9페이지에 최근에 우리가 7번 문제는 조금 28번 문제인데 7번 있죠. 그럼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우리가 330 바닥 면적 330 제곱미터 이해가 있어요. 서셨나? 그럼 일로 와봐.
가구가 330이야, 다중이 330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 짧지, 그지? 야, 이거 괜히 왔나 보다. 다중이죠, 그죠? 다중이에요, 다중. 그다음에 3계층 이하라는 게 있거든요. 체크하셨어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6번을 보시면은 6번에 천천히 갈게요. 옳은 거. 6번 있죠? 내가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연립 있어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연립은 그냥입니까? 공동에 들어갑니까? 일단 몇 계층 이하가 나와줘야 돼요. 4계층 이하가 나오고 660을 초과하죠? 근데 660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이게 틀렸어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다가구하고 다중이 있죠?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 330과 66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330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자 짧잖아. 이게 330이죠? 그 다음에 얘는 3계층 이하니까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런가요? 근데 2번은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죠? 그렇죠? 2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간다? 단독에 들어간다? 단독이며, 그렇죠? 얘는 330이에요? 660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 다가구가 길죠? 6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충수가 5계층 이하입니까? 4계층이죠. 5계층 이하가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자, 330이 되는 건 다중밖에 없잖아요. 330이에요? 660이에요? 66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 4번.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다? 이건 300세대 미만이에요. 몇 세대 미만이다? 그럼 350이 맞겠어요? 300이 맞겠어요? 300이 맞죠? 여러분들 300일이라는 영화 봤어요? 오늘 가서 봐요. 300일. 외국 영화 있어요. 그럼 300인이 군단이 이제 몇만 명을 쳐부시는 거야. 그게 몇 명 있다고? 걔네들이 살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살아? 300이죠. 야, 나도 초라하다. 300? 찾았어요? 그럼 300이 나와. 300상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잘 봐요. 힘드니까 주택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어요? 그럼 공동은 뭐라고 해야 돼요? 기숙사. 아가 뭐야? 연희. 야, 보고 얘기해. 세대가 그래서 기숙사가 됐죠. 그죠? 여기에 다중과 다가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수는 공동이 높죠.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면적이 없습니까? 5계층 이상이에요. 5계층 이상은 아파트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밑에 거는 4계층이죠. 위에는요. 3계층이죠. 다 660인데 누구만? 다중만 330이에요. 맞아요? 그럼 다중이 330이에요? 다가구가 330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지, 그죠? 이 야매도 기초 야매와 심화 야매가 있어요. 근데 이걸 끝내야 그 다음 야매로 가요. 더 기대되세요? 이거부터 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잘해. 6번 아니면 7번이야. 근데 이제 별표는 아까 한 개 쳤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걸릴 수도 있어, 올해, 그죠? 네, 잘해 이거. 체크하셨어요? 됐어. 넘기세요. 다 했네 이제. 다 하고 이제 가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로 가보세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거의 99% 나와요. 그죠? 여기는 제일 중요해요. 어려운데 일단 43페이지로 가시면 43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표시합니다. 그럽니다. 들어갈게요. 토지의 특성을 얘기할게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나눠요. 자연적과 인문적. 그럼 자연적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문적은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됐죠. 그럼 가볼게요. 자연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쪽으로 말을 쓴다? 물리적. 자,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막 뭐가 이제 뭐 잘 안 열리고 그러면 야, 너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니?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부동성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이게 아니불자이기 때문에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까? 자연적이에요.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특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적 특성 뭐 거기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칠판 보시고 책을 봤자 머리만 아파요. 잘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뚫어지게 책을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인문적 누가 이게 들어간 거니?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치의 가변성.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 환경이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바뀔 수 있고 행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부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부중성은 증가가 된다, 증가가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칠판 주개는 한 개 만들어요, 두 개도 만들어요. 1000개, 10,000개도 만들 수 있죠. 물리적 양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 면적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바다가 있으면은 임지하고 농지하고 택지가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이 지구를 보고 계셔요? 지구를 지켜야 돼. 그럼 이 크기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고 거기 안에 있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 계란, 아이 보이지? 그럼 그 안 늘어나고 안에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농지가 뭐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그냥야 용도 전환은 가능해.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얘기한 거요, 인간이 얘기한 거요. 인간이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인문적이라는 것은 용도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용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항상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이걸 경제적이라는 표현도 써요. 가능하다. 이런 게 쓰고, 그 다음에 토지를 합병한다, 분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합필하고 불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것이 토지가 막 지가 지랄 떨면서 붙었다 떨어뜨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인문적 특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병합만 돼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소모될 수도 있습니까? 버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대체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자, 따보세요. 물리적.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말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이 먼저 나왔죠. 그럼 자연적이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에요? 얘가 다음에 나온 거죠.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적은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얘는 물리적이다, 인문적은 인위적이다. 인위적, 사람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은 안 되죠. 그럼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변적인데, 자, 우리가 얘는 또 가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안 되니까 얘는 경직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때 갖다 얘는 신축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세요. 또 볼 때는 안 보지. 43페이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자연적은 물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의 법적, 경제 등의 활동과는 무관해서 선천적이고 고정적이고 불변적이죠. 그래서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돼 있다. 넘겨볼게요. 부중성은 넘겨보시면은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돼요? 안 되죠. 비생산성이라는 게 있죠. 영속성이 있고 오른쪽에 개별성이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인접성이 있고 넘깁니다. 페이지 46페이지로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 나와 있죠. 46. 그럼 인문적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그냥입니까? 인간이 들어갑니까? 다양한 생활을 활동하여서 나온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경직적이다, 신축적이다. 신축적이라는 거죠. 자,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다양하고. 오른쪽 병합만 해요, 분할도 돼요? 그 다음에 사경행의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성이 기다리고 있죠. 부동성, 고정성. 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43페이지 이번에 파생 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놓고 여기 좀 부동성과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골라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럼 부동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는데, 자, 아까 여러분들이 동산과 부동산 기억나시죠? 공시 방법에서.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은 둘 다 내 거라는 걸 공시해요. 근데 그냥입니까? 공시 방법이 다릅니까? 방법이 다르죠. 동산은 그냥입니까? 점유로 합니까? 부동산은 점유로 해요? 등기로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서류 작업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넘깁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나와요. 지역마다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이제 가볼게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가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전국이 있으면 부산하고 울산이 부동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모나 1편이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입니까? 전국이 다 1,000원입니까? 똑같죠? 대답해 봐요. 똑같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볼펜은 이동이 돼요. 여기가 볼펜이 많이 남아돌고요. 초과 수요로서 많이 사고 싶고 공급이 초과공급이에요. 그러면 볼펜은 그냥입니까?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수급 조절이 돼요. 그럼 1,000원이라는 게 전국에 1,000원이 균열적인 형성이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토지는 못 움직입니까? 그러면 주택도 못 움직이죠. 그러면 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되면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는 가격이 또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반대에서 나타나겠죠. 맞아요? 그건 물건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달라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지역화라든지 국지화라는 말을 써요. 국지화는 따라봐요.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울산은 비가 오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건 지금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이제 네 번째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산도 전국이 있으면은 부산과 울산이 부동산이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럼 부산도 동마다 틀리겠죠? 구마다 틀리고.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제구예요? 연제구. 그럼 연제구도 그냥 해요? 동마다 틀려요.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연산동이죠. 그럼 동마다 번지가 다 틀리겠죠? 그럼 시장이 지역별로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부분시장이라고 하고, 부분시장이며 하회시장,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외부 효과가, 자,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서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거든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옆 토지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어갔으면 아파트가 올라가죠. 외부 효과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그냥 있어요? 인접돼 있어요. 인접성도 들어가죠. 자, 모닝이나 자동차는 지역마다 틀립니까? 다 같습니까? 같죠. 움직이니까. 그렇죠? 모닝이 강남에서는 비싸고 우리가 강북에 가면 쌉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토지는 움직이진 않습니까? 그럼 지역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무슨 분석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서 봐야겠죠?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만약에 중개업하다가 울산으로 가게 되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정보가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고, 중개 활동을 또 해야겠죠? 이런 것들. 자,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부동성 있어요? 그럼 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가면은 1번, 파생현상 1번. 부동산과 동산을 그냥입니까? 구별합니까? 공시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등기로 하고 이거 누구 거냐는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산은 공시로 하죠. 1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세분된 하위시장. 3번에 임장활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겠죠. 그것만 좀 체크하세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4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외부 효과와 같이 또 연결되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적 시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지역마다 틀리겠죠.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랑 좀 헷갈린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갑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똑같은데 그 표현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체성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 상업용지라면 우리 대상 토지와 학원 토지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가 같습니까? 다 위치도 틀립니까? 틀리고 지형지세가 틀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서. 그러면 물리적인 대체는 가능하다, 대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말을 써서 인접성 때문에 자, 옆에 있는 토지도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그럼 더 용도면에서 대체는 가능하죠?
그럼 무슨 면에 대체는 할 수 있어요? 용도 면에서는 비슷하죠.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가세요. 항상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아요. 근데 대학교 때 부산에 와갖고 여러분들 용을 이 사투리를 하면서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성이 개별성 같기도 하고 개별성이 부동성 같기도 하고. 근데 틀린 게 봐봐. 야 이건 그냥이야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야. 대답은 잘해. 근데 얘는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뜻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뭐냐면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그럼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수상하고 있죠?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가격도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토지는 없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자 지역화 시켜야 돼요?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키고 자 국지화 시켜야 돼요? 하나씩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개별 나오면 무슨 성 찍으시면 돼? 개별성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다시 갈게. 부동성은 무슨 뜻이지? 정말? 그러면 개별화 시켜야 되는 거야? 지역화 시켜야 되는 거야?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되죠?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일물일가 안 된서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개별성 보고 계셔요?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 지세, 지형, 지지 다 틀리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맨 마지막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파생현상에 1번에 개별화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똥을 쳐지 가만히 있지 말고 개별화. 그럼 부동산에다 똑같아? 틀려?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론 도출을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 다 틀려요. 일반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 모의고사 보면 점수도 다르죠?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그죠? 차별화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번에 일물일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하는지를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저 보세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2시에 가서 오늘 누구 큰일 나. 몰두되고 있어야 돼. 지금 개별성하고 나랑 같이 와야지 머릿속에는 막 이상한 생각하면은 전혀 이게 안 들어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요. 4번. 그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밑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을 수 있죠? 파생현상이. 자, 그럼 얘는 들어보세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게 좋아요? 좀 근린 상가가 있는 게 나아요?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할 테고, 자, 얘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할 수 있으니까 경계 문제가 나타나겠죠? 경계를 또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환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환수에 대한 근거, 논리에 대한. 자, 만약에 29번지의 땅에 우리가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갑돌이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그걸 환수하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면의 대체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인접성 보고 있어요? 협동적 이혼을 필연적으로 하고 개발이 사회적 환수 논리가 근거되며 3번 무슨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이죠. 맨 밑에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갈게. 이리 와봐요. 아까 모닝은 그냥요 자동차가 움직여요. 옆에 자동차가 영향을 줘요? 정말이에요? 토지는 그냥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제발 좀. 움직여?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인접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인접성 때문에도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발생할 때는 지역 분석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죠? 소유와 관계해서 경계 문제를 약기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할게. 부동성이란 말은 그냥요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볼펜 들어봐요. 그냥입니까? 얘는 이동이 가능합니까? 그쵸? 여기도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잖아요. 수급 조절도 되고. 여기서 막 남아 돌고 여기다 못하려면 옮기면 되잖아요. 토지는 움직여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개별성이란 말은 뭐예요?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그냥이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프린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랑 연관되는 문제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연관되는 게 11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11번. 처음 하시긴 좀 힘들지만 11번. 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무슨 성이 나와야 된다? 부동성.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토지는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은 다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개별성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성이 나와야 된다? 개별성, 부중성보단.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15번. 개별성은 대체가 가능해요? 물리적 대체가 안 돼요. 그럼 완전 대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6번. 자, 일로 와요. 자, 아까 아파트 옆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은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아파트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답이 부동성, 인접성 두 가지가 관련돼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개별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다시 갈게요.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9번은 부중성을 뭐로 고쳐요? 얘기 좀 해주세요. 11번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 그렇죠? 15번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성립이 안 된다. 안 된다. 외부 효과가 나왔다.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들어가야 돼요. 체크하셨죠? 처음 하신 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갈게요. 저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칠 테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이 국지화 보여요? 그럼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상태를 아니까. 개별성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죠. 그럼 완전한 대체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의 쓰레기 매립 입장에 들어서죠.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부의복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외복가 발생됐다는 거는 개별성과는 상관없죠.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관련된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연결했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건 그냥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나옵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죠. 보이나요? 근데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그럼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하냐면 이게 짜증나는데요. 4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중성은 그냥이에요. 토지가 증가가 안 돼요. 영속은 증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